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시주 학군 그리고 자녀에게 맞는 학교 찾기,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하게 학교 순위,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고려 사항들, 이걸 좀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코키틀람 교육청, SD43 같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 또 관점을 좀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비시주 교육 시스템을 보면요. 학교를 평가할 때 단순히 시험 점수, 예를 들어 FSA 점수, 이것만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학생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 그러니까 지적 능력 외에도 인성, 사회성, 또 미래 준비까지 이걸 다 본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놓는 공식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졸업률, 상급 학년 진학률은 기본이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예를 들어 안전하다 느끼는지, 소속감은 있는지 이런 조사 결과도 다 포함이 돼요. 아, 그런 것까지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 원주민 학생이라든지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 영어를 배우는 ELL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지표로 다루어지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주신 그 코키틀람 교육청 SD43의 학생 성공 증진 프레임워크 이걸 보면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 또 복지 지원, 그리고 그룹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략 또 측정 도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VSL이라고 하죠. 결국 중요한 건 공식 자료를 통해 학업 성취도 외에도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분위기 같은 다양한 측면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고 또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주는 환경.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프레이저 연구소 순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 순위는 주로 이제 측정 가능한 학업 성취도 지표들, 예를 들면 FSA 점수, 주 정부 시험 결과, 졸업률 이런 걸 중심으로 매겨지거든요. 그 프레이저 연구소 순위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보셨는데 근데 이것만 딱 보고 학교를 정하기에는 좀 뭘 놓칠 수 있을까요? 혹시 한계점 같은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순위가 학교의 어떤 고유한 문화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열정, 또 예체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혹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질, 이런 중요한 면들을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특정 사회 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나 아니면 사립학교에 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이나 ELL 학생 비율 같은 외부 요인도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결국 핵심은 그 순위는 여러 정보 중 정말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육청 공식 정보나 학교 웹사이트도 가보고 설명회도 가보고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게 필수적이겠어요. 네, 특히 이제 캐나다에 새로 오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순위 상위권 학교보다는 오히려 ELL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좀 포용적인지, 이런 요소들이 아이의 성공적인 적응에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순위는 정보를 찾는 시작점 정도로 활용하시고, 최종 결정은 정말 우리 아이와 가족 전체의 필요,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내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키틀람 교육청 SD43 얘기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던데요. 이 지역이 특별히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SD43은 비시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청이고요. 그만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영재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B 프로그램, 프랑스어 몰입교육, 심지어 중국어, 영어 이중언어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ELL 지원까지 정말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죠. 정말 다양하네요. 학교들도 인상적인 것들이 좀 있던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에서는 그 월튼 엘리멘터리, 거기가 중국어 이중언어랑 조기 프랑스어 몰입 과정으로 유명하고 네, 맞아요. 고등학교 중에서는 에콜 닥터 찰스 베스트 세컨더리
여기는 뭐 학업적으로도 우수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인기가 아주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기가 많죠. 다만 이렇게 인기 많은 학교는 아무래도 정원 마감이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학교들과 연계해서 웨스트우드 플라토나 버크마운틴 같은 뭐 가족이 살기 좋은 주거 지역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질적인 팁은 캐나다 학교 배정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아, 캐치먼트요? 네, 캐치먼트.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교육청 웹사이트에 있는 학교 찾기, 그 스쿨 로케이터 도구를 써서 정확한 학권 경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코키틀람을 자세히 봤는데 물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주신 자료 보니까 메트로 밴쿠버의 다른 학군들도 각자 강점이 뚜렷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군마다 특색이 있죠. 뭐 간략히 소개하면 웨스트 밴쿠버 SD45는 꾸준히 최상위권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걸로 유명하고요. 리치몬드 SD38은 다문화 환경이 강점이고 특히 ELL이나 중국어 지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 리치몬드요? 네, 그리고 밴쿠버 교육청 VSB는 뭐 역사와 전통이 깊고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버나비 SD41은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다는 이점 외에도 AP 과정, 그러니까 대학 학점 선의수 과정 선택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가 큰 썰이 SD30 역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결국 어느 학군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뭐 학업 성취도인지 아니면 특정 언어 프로그램이나 예체능 활동인지 아니면 그냥 학교 분위기나 환경인지 여기에 따라서 제일 맞는 곳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 배정 원칙하고 혹시 모를 변경 절차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기반 배정, 즉 캐치먼트입니다. 교육청의 학교 찾기 도구를 활용이 그래서 필수적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우리 집 캐치먼트 밖에 있다면 뭐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캐치먼트 외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크로스 캐치먼트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의 정원 여유,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옵션이고요. 입학이 절대 보장되지는 않아요. 아, 보장은 안 되는군요. 네, 사실상 인기가 많은 학교들, 예를 들어 아까 언급된 SD43의 덕터 찰스 베스트 고등학교나 뭐 특정 중학교들은 지역 내 학생들만으로도 정원이 꽉 차는 경우가 많아서 학군 외 학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특정 학교 입학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그냥 그 학교 캐치먼트 안에 사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이걸 명심해야겠어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비시주에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순위표만 보는 것 이상의 과정입니다. 교육청의 공식 보고서,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녀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 그리고 가족 전체의 상황, 특히 신규 이민 가정이시라면 뭐 ELL 지원 여부 같은 거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동시에 캐치먼트와 정원 마감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숫자나 데이터로 표현되는 정보들 넘어요. 실제 학교를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일상적인 분위기, 아니면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런 귀중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